보십니까? 예, 보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담당담도 조원법 피플 표약인데 제가 뭐 이런 걸 강의할 만큼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뭐 총무님한테 강의 주제를 받고 일단 인터넷 구글 서치를 해서 저널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GB의 진단의 울트라사운드 피플. 근데 보시면 1987년도 이분들 뭐 쓰시면 다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순서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뭐 이게 테크니컬하게 에러라든지 아니면 아나토미컬 아니면 피지올로지컬 이런 베리언트들 뭐 지금도 뭐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다이그노스틱 에러. 근데 말 자체가 조금 옛날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잘 안 쓰는 말도 많고 밀크 칼슘 바이 이게 제가 학교 본과 때 다닐 때 에디슨이 그런 말 했을 때 요새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GB를 볼 때 피폴에서 테크니컬, 그 다음에 아나토미컬 피지올로지 베리언트, 그 다음에 다이그노스틱 에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크니컬 에러는 뭐 사실은 기계적으로 뭐 초음파 빔의 특성상 아니면 우리가 기계 세팅을 좀 잘못했다든지 뭐 트렌투스의 뭐 프로브 선택을 잘못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개인이라든지 뭐 환자의 뭐 움직임 뭐 이런 것도 뭐 롱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롭 아티팩트로이나 뭐 슈도 슬래지와 뭐 칼슘처럼 보이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GB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른쪽 상복부 쪽에 존재하는 주머니 모양의 시스틱한 스트럭처인데 사실 물주머니다 보니까 참 잘 보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우리 비스락 공간 중에서 유일하게 좀 루커자 레이어가 없는 뭐 장기로 뭐 캔서나 이런 게 있으면 잘 스프레딩 한다는 뭐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걸 들어가기 전에 초음파의 허상에 대해서 조금 알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뭐 초음파는 다 아시다시피 그 메인빔으로부터 발생하고 물론 오펙시스에 나름 빔들이 있어서 나중에 사이드 오브 아티팩트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요. 발생하는 거는 싱글 스트레이트 리프렉션 패스웨이 그러니까 한 번 가서 한 번만 반사돼서 와야 되는데 여러 번 반사돼서 나중에 되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뭐 가정이라고 하면 초음파 상위 맺히는 원리가 될 것 같은데 깊이가 깊을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길게 멀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매질이나 이런 거에 차이에 의해서 조금 뭐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내에서 그 인체 내에서 초음파 속도는 일단 1040m 세크로 일정하다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어테뉴에이션은 호모지니어스하게 균일하게 감쇄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GB 볼 때 항상 나오는 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인데 그 음양 저항의 차이가 큰 두 개면 뭐 대부분은 우리가 복부에서 볼 때는 초음파와 복부 옵도미널 우리 파시아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뭐 일단 두 개의 강한 리플렉터들이 그러니까 연조직이나 뼈, 연조직이나 공기 그러니까 오퍼스틱 임피던스 차이가 큰 그 물체들이 좀 그런 게 있다고 되고 물하고 공기 뭐 이런 것들 그 음양장이 큰 계면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계속 여러 번의 반사 원래는 우리가 어쌔션 할 때 한 번의 반사만 했을 때 여러 번 반사했으니까 상이 여러 개로 맺히는 뭐 그걸 갖다 리버레이션 아티팩트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상만 진짜 상이고 그 뒤에 리니어하게 그 있는 상들은 다 허상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헐어진다는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 계면은 그 탐촉자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반사효과가 클수록 잘 나타나고 개인이 클수록 잘 나타나서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이프리퀀시 프로브로 보면 이게 더 잘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파가 반사하면 직각으로 정상 밑에서 잘 발사 원래는 사실 상이 잘 맺히는 게 저는 반사할 때 잘 맺히는데 오히려 리버베이션 아티팩트 이럴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뭐 프로브 각도를 틀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반사 계면에 비해서 프로브를 약간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몬 이미지를 준다든지 컴파운드 이미지를 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리버베이션 아티팩트 원래는 한 번의 상이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강한 반사체다 보니까 한 번 더 반사가 있어서 그 다음에 허상이 이렇게 맺히는 그 다음에 이 상이 맺히는 게 허상이 될 것이고 사실 제가 어제 초음파 딱 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초음파에 이 젤을 딱 묻혔을 때 에어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잘 생기는 게 가장 보지 않겠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복벽에서 그
초음파 프로브와 복벽의 업도미널 파샤의 이 강한 반사체 사이에서 이 리버시 아티팩트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보시면 일단 프리퀀시를 낮추고 하모니 이미지를 켜면 이쪽에 펀드 쪽에 그래도 이게 다 없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 사실 그렇게 세팅 뭐 하모니가 다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새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복벽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에 리버시 아티팩트가 많이 나타나도 그 일단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쪽이 잘생기니까.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하이프리퀀시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데 리버시 아티팩트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는 항상 하는 게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체가 있을 때 돌이라는 게 있으면 하이프리퀀시 프로브를 보면 벌써 그 섀도잉이라든지 조금 사물의 분별은 조금 더 잘 된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이런 무포자 월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하이프리퀀시 프로브가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리버시 아티팩트 자체를 피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프리퀀시 프로브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리고 약간 환자를 갖다가 데코비트 포지션을 다 하시겠지만 눕히면 리버를 윈도우로 하면 조금 한 면이 좀 윈도우가 돼서 조금 더 아티팩트를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지방감도 있고 뭐 약간 OBS에서 잘 안 보이고 집스톤도 있고 요건 나중에 뭐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환자를 좀 옆으로 눕혀서 그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좀 본다고 왔는데 그렇게 써 이미지는 깨끗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펀드 쪽에는 리버시 아티팩트 잘 생길 수 있으니까 그쪽은 잘 보자. 그리고 포지션을 바꿔서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코멘테이터 아티팩트 뭐 사실 리버시 아티팩트의 한 종류라고 얘기하긴 하죠. 특징은 뭐냐니까 이게 좁아져 있는 크로스한 스페이스 면에서 안에서 초음파 빔이 여러 번의 리플렉션이 일어나면서 상이 맺히는 걸 갖다가 코멘테이터 아티팩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앞에 리버시 아티팩트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상황이 컨디션이 다르죠. 예를 들면 그 좁아져 있는 스페이스인 콜레스테롤 폴립이라든지 아데노마이마토시스, 로키타시 아시코프 사이너스 내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아데노마이마토시스죠. 그런 것들이 회전거리 모양으로 이게 특징이 뭐 그 아까 리니어 스트럭처처럼 보이지만 약간 트라이앵글하고 테이퍼링 쉐이프로 회전거리 모양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사실은 도움이 되는 아티팩트가 되겠죠. 도플 2D를 봤을 때 이런 회전거리 모양이 보이면 이거는 아데노마이마토시스겠구나. 콜레스테롤 폴립이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코멘테이터만 보이면 다 이게 비나인 GB라고 릴라이벌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게 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데 뭐 실제로 보면 이 모양 보았을 때 야 이거 뭐 좀 있는 거 아니야? 뭐 코멘테이터는 좀 보이긴 보이는데 GB 월 시크닝도 있고 그렇지만 뮤코자 월 자체는 좀 인텍트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콜레스테롤 폴립처럼 이게 코멘테이터이 보이고 GB 월은 좀 디퓨즈하게 시크닝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요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마이마토시스로 진단이 됐고 그다음 요 같은 경우에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진단된 경우를 합니다. 그래서 코멘테이터이 보니까 자기들이 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수술까지 시켜보니까 아데노마이마토시스나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뭐 잔소라든지 콜레스테롤시스인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조금 릴라이블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링다운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뭐 링다운 아티팩트나 코멘테이터 아티팩트, 리버베 아티팩트를 갖다가 다 뭉뚱그려서 그냥 뭐 반영화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기전을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공기 내 뭐 공기 뭐 항상 표현한 게 테트라 에어 버블 내에서 이게 플루이드가 트래핑이 되어서 초음파 빔을 쏘면 여기 안에서 레조넌스를 그러니까 공명을 해서 시간을 컨티뉴어스 이렇게 보내서 긴 선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공기가 있는 횡격막이라든지 우리 바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사실 리버버시 아티팩트라고 하지만 조금 뭐 세세하게 얘기하면 링감 아티팩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금속 물질이나 생검, 바늘, 그 클립 등에서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 다이프로그램 뭐 사실 항상 많이 보시지만 이 뒤쪽으로 항상 있는데 리버버시 아티팩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링단 아티팩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GB 볼 때 우리가 조금 보는데 요거는 사실 바로 그 스토머 가스 그 가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 버블이 그 플루이드가 인트래핑 되면서 그 컨티뉴어스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게 링단 아티팩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GB 쪽 뒤쪽에 사실은 GB 안테리어보다 포스테리어 쪽에 바울이라든지 스토머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링단
링당 아티팩트 보는데 사실 이게 이전에서 이렇게 아데노마이마토시스 링당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요새는 조금 더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더널 가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GB의 포셀월 쪽에 이렇게 가스가 포셀 그 리버베이션 아티팩트가 이렇게 링단 아티팩트가 보이는 더티 섀도우, 에어 자체로 인한 더티 섀도우가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 이거는 폴립이라든지 스톤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포지션을 바꾸고 조금 하니까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의 특성에 의한 이런 아티팩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초음파의 메인 빔에서 나오는 포칼존에 있는 이미지만 보고 싶은데 그 오프 엑시스로 이렇게 나가는 그레이팅 로브라든지 사이드 로브로 인한 이런 다른 그 자질구질한 이런 화상들이 이게 나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메인빔 위에 사이드 로브에서도 초음파 특성상 이렇게 나타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평상시 볼 때는 문제는 없는데 옆에 강한 반사체가 있으면 이게 오프 엑시스로 나간 빔에서 반사가 돼서 빔이 그 이미지 향이 맺히니까 옆에 있는 그 상이 맺히게 됨으로 해서 옆에 약간은 그 비슷한 모양의 상들이 이렇게 맺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횡격막 같이 그 포커스 섀도잉 임피던스가 좀 높은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잘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개인을 줄인다든지 탐쪽자 그 프로브를 바꾼다든지 로 프로페시 프로브라는 이런 거 바꿔보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보시면 원래 메인 빔에서만 보고 싶은데 이 사이드 롭에서 나간 게 이렇게 상이 맺히고 실제로 메인 상은 이것만 보고 싶은데 이렇게 상에 시리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가 됐습니다. 이게 GB인데 GB 월 자체에도 사실은 좀 강한 반사체다 보니까 요 프로브가 이렇게 스위핑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허상처럼 이렇게 보면 이건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의 아스펙트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데 초음파 빔 자체가 원래는 포칼존까지 컨버전스 되고 그리고 다이버전스 되는데 실제 초음파 빔 자체는 두께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이 맺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2D 이미지 X와 Y만 있는데 실제로는 Z라는 이런 두께가 있어서 그 두께 너머에 있는 강한 반사체가 있다 보면 그 상이 넘어와서 같이 한 군데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좀 사이드 로브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초음파 빔 특성상으로는 빔 아티팩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GB 쪽에 이렇게 포셀월 쪽에 이렇게 슬러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사실 이 뒤쪽에 보시면 디오데놈이나 이런 에어들이 있어서 강한 반사체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포지션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리벌 윈도우를 하면 조금 더 깨끗한 현상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도움이 되는 섀도잉이 될 것 같은데 오프스테이 이넨스먼트 그러니까 이런 물이 차 있는 것들은 어테뉴에이션이 약하게 되니까 그 실제 TGC에 의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런 반사되는 이런 것들을 보이면 우리가 시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 어테뉴에이션이 흡수가 많이 되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섀도잉이 이렇게 보이는 모양을 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없애는 방법은 이게 티슈 아무 이미지는 디폴트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한다고 얘기하기 그렇고 어쨌든 포커스를 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환자의 포지션을 바꾼다든지 프로브를 바꿔봐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요 위치에서 이런 화상이 잘 나타난다 그걸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토믹하고 피지올로지컬 베어리언트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미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보고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요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리지안 캡 디포미티인데 GB의 펀드 쪽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처럼 사실 가장 흔한 디포미티라고 얘기하고요. 그쪽이 바이얼 스페시스로 인한 아데노마이마토시스든지 스톤 같은 게 잘못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카메랄 집인데 사실 요거는 실제로 이 뒤쪽으로 스톤이라든지 그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이게 잘생긴다고 합니다. 요건 이렇게 잘 보여서 그러는데 그리고 프록시말과 디스탈 쪽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션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놓치시는 선생님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처음 보면 어쨌든 집이 여기는 디스탈 쪽인데 보통은 이렇게 넥이나 바디 쪽 붙어 있는 부위 쪽에서 이렇게 약간 폴드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포지션을 바꾸거나 그러면 금방 잘 보이게 되십니다. 사실 정션한 폴드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집이 넥과 이게 쪽에 이렇게
그 약간 폴립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 폴립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포지션을 바꾸고 여러 위치를 바꾸면 이게 그 정신화 폴드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근데 또 사람마다 이게 보면 거의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런 모양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는 차라리 오히려 더 구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지비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번에서 그냥 찾았는데 지비가 있어야 되는 부위에 이게 지금 슈도 모듈랄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건 어린애들한테 컨제니탈 이렇게 할 때 잘 나타난다고 얘기는 하긴 하고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린 그렇지는 않지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카메라 GB에서 조금 더 방이 많아진 그런 모양인데 이게 일단 불완전하게 닫힌 인컴플리트 타입이 있고요. 근데 이건 그냥 컨제니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닫혀버리는 그래서 이걸 허니컴 패턴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모양도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다는 거 말고만 계시면 되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 스톤이라든지 생기고 플래시타이트가 생기는 그게 중요하지. 이게 있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당장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듀플리케이션 집이라고 해서 집이 자체가 태어날 때 이렇게 두 개로 아예 시틱 덕트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어디 강의 들으니까 초음파 30년 하시던 교수님도 이거는 자기도 본 적은 없는데 항상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최근에 본 건데 이 GB 쪽에 보면 이쪽에 이게 시스템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프로브를 갖다가 하이프리퀀시로 바꿔서 보니까 GB하고 이쪽 시스틱 리전이 조금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GB 다이버티 필름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그노스틱하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건 항상 많이 듣는 건데 요 환자는 제가 봤던 39세 된 환자였는데 배가 아파서 에피가스트표가 아파가지고 초음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바울케이스 너무 많이 차가지고 GB가 안 보이더라고요. 하이프론식 보니까 이쪽 푼드스 쪽에는 그냥 좀 보이는데 별거 있겠나 했는데 일단은 잘 안 보여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파크레타이티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레우스가 오면서 앞에 바울케이스 확 가리니까 안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컨디션 당장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뒤에 다시 왔거든요. 1년 뒤에 이 사람이 백신 맞고 자기가 배가 아파서 왔다고 하는데 백신 맞고 배가 아플 게 설사한다고 그런 걸 못 들어봐도 이게 집에 스토리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판크레타이티스로 경대병원에서 입원했다가 근데 거기서는 CT만 찍었다 하더라고요. 초음파는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스톤 때문에 빌리어리 판크레타이티스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올 3월달에 또 CBD 스톤으로 했는데 거기서 CT만 찍는 거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보면 이렇게 스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또 ERCP만 하고 CBD 스톤만 뺏는 거 보더라고요. GB는 제거를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GB를 제거를 안 했지 생각하는데 CT 찍으면 이게 안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생 환자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보는 게 잔소마요 그래마토시스인데 이 잔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제 조건이 있던데 GB 스톤이 있고 스톤이 있으면서 롱스탠딩 옵스트럭션이 있으면서 GB 월 자체가 이게 리피드가 가득 차 히스토사이토시스가 가득 차서 안에 잔소마가 생기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이퍼에코익한 이런 노즐들이 생기는 그게 특징이라는데 근데 사실 이게 조건처럼 맨날 나오는 게 우리가 뮤코잘 월 자체가 컨티뉴어스한 게 깨끗하다고 하는 게 거의 90%, 100%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30% 정도는 디스럽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를 보면 이런 하이퍼에코익한 어쨌든 시스틱한 이런 리전들이 좀 보이는 그런 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크로닉이지만 컴플리케이티드 콜레시타이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데노마이마토시스는 아까 코메테일 아티팩트 좀 도움이 된다고 했죠. 사실은 이게 디퓨즈하게 월 시크닝이 있으면서 코메테일이 보이고 하면 확실히 우리 감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프리퀀시 프로브를 이용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월 자체가 이렇게 뮤코자 월 자체가 임팩트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면 조금 아데노마이마토시스에 대해서 페이버하지 않는가. 근데 사실 이런 소견 보고 초음파 이렇게 보여도 저같이 경험이 좀 짧은 사람은 CT 안 찍어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항상 GB가 잘 안 보이는
3대 3대장 비슷하게 같이 따라다니는 게 WS 사인이라고 해서 그 GB하고 그 다음에 그 에코제닉한 월, 그 다음에 스톤이죠. 그 뒤에 섀도우, WS 사인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 우리가 GB가 안 보인다 그렇게 놓쳐서는 안 될 수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막상 온다는 케이스인데 포쉐렌 GB, GB 자체가 싹 다 카시피케이션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초음파에서 뒤쪽에 보스에 그 섀도우가 보이면서 잘 안 보이는. 근데 사실은 전적으로 디퓨저하게 카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조금 멀리 가는 시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포카하게 있고 미코자 월이 쪽에 있으면 좀 더 멀리 가는 시 포텐시가 3에서 5%가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B가 잘 안 보일 수 있는 조금 더 컴플리케이트한 케이스로 엠피제마 폴리시타이티스. 사실은 이게 GB 월 자체에서 기종이라고 하다 보니까 월 자체에 에어가 들어가서, 그리고 아까 에어가 들어가면 링강 아티팩트 그리고 더티 섀도우 그런 모양으로 보이면 엠피제마토스 폴리시타이티스겠구나. 이게 통증이 없는 경우가 꽤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놓쳐서는 안 될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B 슬러지인데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좀 처음에도 보고 이게 메스인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환자는 뭐 매년 초반하는데 뭐 돌이 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2달 뒤에 찍은 거 하이프로시 그룹으로 보시면 뭐 슬러치 같긴 한데 뭐 조금 일레귤러한 모양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칼라 띄웠는데 뭐 칼라는 다행히 뭐 피딩 베스리안 이런 걸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달 뒤에 봤다고 되지만 그 사이에 한 3일 뒤에 다시 와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슬러치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달 뒤에 무슨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보시면 다 슬러치가 사라지고 이렇게 약간 튜머 팩티브한 슬러치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팔로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같은 그림인데 요 환자는 이렇게 보이다가 자세 변화하니까 이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GB 슬러치 이런 모양이 보였던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슬러치 자체가 폴리처럼 이렇게 보이면 튜머 팩티브 슬러치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보면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드물지만 이렇게 피딩 베슬이 보인다는 이러면 멀리 가는 듯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팔로up이 필요하고 도플러를 한번 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폴릭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메테일이 보이는 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멀티플하게 있으면 조금 감별에는 이거는 콜레스테롤 폴릭일 거야 생각을 하는데 싱글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조금은 자신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싱글 모양의 또 베슬까지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잘 놓칠 수 있는 게 GB 포퍼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 포퍼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콜레스테티스로 인해서 그렇게 컴플리케이션이니까 주위에 멀티플 레이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놓치는 거더라고요. 펄스 네거티브 초음파에서 잘 보는 페인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맨날 우리가 하면 염증이 있으면 그 주위에 인플라메이트 패 체인지 이게 조금 더 여기서는 거의 잘 보였다. 그다음 스톤이나 데브리나 이런 게 좀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이런 커뮤니케이트가 되는 시스티카 리전이 보이고 하면 조금 의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덕트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바이덕트는 잘 아시다시피 포탈베인하고 따라가서 보는데 바이덕트를 사실 저희가 의식하고 보지는 않죠. 의식하고 보지는 않는데 딱 봤을 때 이거는 왜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하다. 제가 처음에 옛날에 경험이 있을 때는 뭐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분이 페리암플라 쪽에 캔서 의심되는 수술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그쪽을 한번 수술하고 나오니까 에어가 들어가서 이게 리모빌리아. 그리고 1년 뒤에 한번 다시 해봐도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딱 봤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거칠 포울스해 보이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에어니까 그 뒤쪽 보스하고 섀도우도 좀 보이는 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가 감별해야 되는 게 항상 IHD 스톤. 스톤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이게 나오는 편인데 빌리어드 스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라운드하고 리모빌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굽이다 보니까 리니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에코는 조금 더 스트롱하고 스톤은 그거는 좀 더 약하게, 그 다음에 섀도우는 링당 아티팩트가 이렇게 보이고, 근데 좀 섀도우가 또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빌리어드 스톤 같은 경우는 피그멘트 스톤이라서 섀도우가 좀 약한 경우가 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빌리아는 움직이면 사실은 공기다 보니까 움직인다 포지션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맨날 나오는 게 헤파티카 시피는 요거는 특징적으로
포탈 베인을 말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요거면 그냥 헤파틱 칼시피케이션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하는데 아까 처음에 보는 슬러지 그림도 그분도 오후 늦게 와가지고 식사를 조금 하고 오셔가지고 아마 그런 상황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데 충분한 햄피어 타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GB가 이게 물주머니다 보니까 블레드하고 항상 아티팩트 나오는 맨날 같이 나오는 게 GB하고 블레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조금 물리 초음파의 피직스를 이해하면 조금 허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포지션 체인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아티팩트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하모니 비전 디폴트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포지션 체인지나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변경이 의심되면 두 가지 체계 이상에서 영상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GB 슬릭트 환자 나중에 없어지는 줄어든 환자는 뭐 원인이 없습니까? 그 수술하고 뭐 누워 있거나 이런 그런 건 안 했습니다. 환자 본인 발로 거리 들어가시고 나이는 고령했습니다. 이게 슬러지가 잘 생기는 게 고령의 여성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긴 하긴 했는데 그게 뭐 그런 분이 치면 뭐 엄청 많겠죠. 근데 그냥 뭐 자기는 배가 아파서 그냥 왔다고 숨이 차다고 해서 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근데 어쨌든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봤는데 이거 뭐냐면서 처음에 이거 뭐 나쁜 거 아닌가 생각하고 환자한테 자기 초음파에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하다가 이틀 뒤에 진짜 MPO 빵빵하게 해서 보니까 아까 보이던 그림보다는 조금 덜했는데 슬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 2달 뒤에 한 번 더 보자고 하니까 그때는 완전 약간 뭐 스톤이 보이는 거 빼고는 다 괜찮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슬러지는 일단은 한번 뭐 짧게 팔로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MPO 타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진님 들으십니까? 예예. 아까 그 좋은 측면 잘 봤는데요. 준비 잘하셨네요. 투메 팩티브 아까 슬러지 가는 게 있었잖아요. 예예. 근데 그게 저도 딴 데서 그걸 봤는데 그 용어 자체가 주로 튜머와 비슷한 비나인 슬러지에 대한 용어인가 아니면 비나인과 말리를 저는 사실은 처음에 슬러지하고 튜머 팩티브 슬러지하고 슬러지 볼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뭐 나름대로 일단 이건 찾아보니까 일단 빌리어리 슬러지 안에서 약간은 그래도 폴립이나 메스처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슬러지 볼이라든지 튜머 팩티브 슬러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같더라고요. 예, 튜머 팩티브 슬러지라고. 예. 그 비나인 말리를 포함하는 전체를 네, 전체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말리그넌트라고 말은 붙였지만 실제로는 뭐 결국은 다 까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해가지고 결국엔 그 사람 진단됐다고 아까 튜머 팩티브 말리그넌트 같은 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 같은 거에서는 뭐 보였다 자기가 컨펌 해보니까 이렇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말을 만든 것보다는 그냥 여기는 이게 이렇게 진단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 앞에는 그냥 튜머 팩티브 그냥 슬러지 이런 다양한 모양 이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말은 그냥 혼돈해서 끝났습니다. 튜머 팩티브 슬러지 볼, 그 다음에 뭐 그냥 빌리어리 슬러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뭐쫙 깔려 있으면 슬러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다른 질문 워낙 강의를 잘 준비하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정례 이재중 원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먼저 듣고 제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